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잔 솔츠 여사가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20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미국의 수잔 솔츠 여사는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의 핵실험장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 핵실험장인 길쭉은 풍계리 탈북민들의 긴급 증원을 통해 현재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린 그 충격적인 현실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잔 솔츠 여사는 왜 북괴 김정은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지 그 타당성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핵 폭발 실험에 따른 방사능 피해 증언이 나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의 핵실험 문제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북한 길쭉은 출신 탈북민들의 긴급 증언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국제 팬 망명 북한 센터는 이 센터 포인트에서 열린 제20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출신 탈북민들의 핵실험 피해 증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인권국제대사를 맡고 있는 이신화 고려대 대학교 교수, 수잔 솔티 북한 자유주간 대회장이 함께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이미 북한 당국에 의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6번이나 강행되었지만 핵폭발 이후에 이야기는 그간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북한의 폐쇄적 행태로 인해 그만큼 수집된 정보 및 첩보의 표본이 적은 탓이기도 합니다. 비록 수집 보고된 표본량이 적다거나 혹은 정량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북한 주민들의 증언은 이 사건 북한의 핵실험 이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수잔 솔츠 여사는 이것이 바로 북괴 김정은의 참상, 이것이 바로 북괴 김정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현 주소다라며 북한 인민들 구출, 곧 김정은 제거에 방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들은 현재 수잔 솔츠 여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앞으로도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풍계리 탈북민들은 충격 증언을 통해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피해 증언에 나선 한북 길쭉은 출신 탈북민인 이영란, 김순복, 남경훈, 김정금 씨 등으로 먼저 이영란 씨의 충격적인 증언에 대한 전문입니다. 이영란 씨는 충격 증언에서 저는 길쭉은에서 56년간 살았고 70년대에 군 관련인들을 이주시켰고 핵실험장이 들어올 거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뉴스에 나오니까 이제 핵실험장이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차가 서기도 했는데 그 이후 일방 통과만 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무기를 고치기도 했고 군 사택에도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모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경비, 군 시설만 있습니다. 당시 길쭉은에서 핵실험했다고 해서 우리는 장마당에 나갔을 때 당시 사람들은 모두 미국이 꼼짝 못할 것
핵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고 나서 핵실험의 방사능 영향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갖고서 식수로 생활수로 썼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같이 어울렸던 아들 동무들이 모두 결핵 비슷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얻으면 통상 4일을 못 넘겼습니다. 아들도 그 병을 얻었는데 결국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탈북하게 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 북한에 해산에 왔을 때 브로커를 통해 치료 자금을 넘기니까 아들이 평양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국 평양병원을 못 갔는데 당시 북한 당국이 이런 결핵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라며 봉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유의 피해는 길쭉은 전체의 피해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도 갈 수 없고 병 치료도 할 수 없다는데 지금은 한 집 건너 모두 폐 등 암 환자 천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실험 오염수가 흘러나와 나제천을 통해 동해바다로 갑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두 이런 물을 마시고 삽니다. 길쭉은의 핵실험장이 들어서고서 산천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송이버섯류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갑자기 송이버섯류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핵실험 건설에서 16호 정치범 수용소 인민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20리도 안 되는 구간에 위치한 곳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인원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각 농장들로부터 정치범 관리소 인원이 아니라 농민들을 보냈습니다. 그 농민들 가보니 먼저 있었던 군 관련 시설을 써야 했는데 앞서간 그들도 시설을 쓰다가 강냉이도 모두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길주의 제 가족들도 모두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번에는 길쭉은 출신 탈북민 김순복 씨의 충격 증언입니다. 그의 충격 증언의 전문입니다. 길쭉은 출신 탈북민 김순복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쭉은 출신인데 핵실험장이 생기면서 길쭉은 일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맞다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결핵류의 병, 피부 관련 질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들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아들과 딸도 늘 기침과 감기를 달고 살았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증상을 밝히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으며 동네의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산의 자연물들이 없어져 가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길쭉은의 자연물들은 없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결핵 환자와 암 환자들이 늘어났는데 다들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 핵실험장 근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처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한다고 할 때 주민들은 기다렸지만 그 이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TV에 보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나오는데
이곳 길주군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내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길주군 출신 탈북민 남경훈 씨의 충격 증언. 길주군 출신 탈북민 남경훈 씨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길주군에서 태어나 50년 이상을 살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고향의 이야기, 길주군의 풍계리 핵 실험장이라니. 하나원에서의 조사관이 건강에 대해 물어볼 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로 식수가 오염되었다지만 당에서 하는 일이고 이를 물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막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실험장이 생겨난 저의 고향 길주군은 철도가 있는 곳인데 풍계리는 맑은 계곡이 흐르는 곳이어서 높은 산들이 많았습니다. 핵실험장이 세워지기 전 남제천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어죽을 쑤어 먹었던 것입니다. 송이버섯을 따로 다니기도 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풍계리 일대에서는 사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뱀사를 쓰는 이유는 뱀이 많아서인데 핵실험 이후부터 뱀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피폭으로 식수가 오염됐을 거라는 시선은 많은데 어느 날부터 돌덩이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다들 이를 보고 귀신병에 걸렸다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배고픔 등으로 힘들어했기에 이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탈북민 김정금 씨의 충격 증언. 북한의 조선인민군에 강제로 입대하게 되어 북한 내 핵 관련 시설 경비 부대에서 근무했다가 끝내 생사를 달리하게 된 그의 동생 이야기입니다. 탈북민 김정근 씨는 이렇게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핵실험에 대하여 핵기지에 대해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핵기지에 대해 말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 가족들에 대한 뭔가의 행태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청신에서 태어났고 제 동생은 1990년대 조선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각종 물리학, 수학대회에 나갔는데 동생이 있었던 당시 북한 당국에 NPT 탈퇴 선언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계엄령 수준이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동생은 인민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학급 반장을 했을 당시 강제적으로 군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1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오는 방법은 이 땡땡이라는 부대 번호 명칭, 특수부대, 즉 핵기지로 가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연변 핵기지, 그것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핵기지도 아니었는데 그 주변을 지키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평양에 줄을 대서 들어가 보니 군인들이 모두 삐쩍 말라 비틀어져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군 관련자들에게 물어보니 제 동생은 핵기지 경계 부대로부터 간신히 빼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핵기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40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40살을 넘기지 못한다니. 그 이후 제대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리를 저는데 다리에 피고름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악어 가죽 같았습니다. 온몸을 뒤덮었는데 너무 놀라 동생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숨기려 했습니다. 동생 말을 들어보니 10손가락을 찢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시설 관련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족들에게도 이를 밝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누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군인들 모두 제대시키지 않아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핵 기지에서 제대한 사람을 못 봤을 것입니다. 이후 제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탈북을 했고 동생에게 약값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 동생이 누나, 제가 많이 아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두부 한 모 아껴가며 약값을 모았는데 동생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3월 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그때 동생의 아내에게 제가 말하길 죽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핵 기지에서 제 동생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핵 기지에서 있었다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핵 기지에 들어갔다가 병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핵 기지에서 운전기사로 물건을 운반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은 나무 함짝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영어로 쓴 글씨가 있었고 또 뜯어보니 계속 함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고요. 이 사람은 3번 뜯고 겁이 나서 원 위치했는데 그 다음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려와 요양치료 받으라고 해서 1땡땡 보안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깊은 산속에 병실이 늘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요양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위아해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간호사가 일주일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남한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남한도 좋지 않느냐라는 얼빠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